한동훈 표가 과하게 잡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냥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지금 이 벌어진 격차보다 이게 실제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이거 여기는 붙어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약간의 한동훈 지지율에 뻥튀기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정말로 조금 더 한동훈 후보에게 긍정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알뜰폰이 지금 전국에서 1200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가상 번호로 이루어지는 3사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받아서 하는 거, 그건 알뜰폰 유권자들의 애초에 심리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표지.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또 자, 뭐 어디까지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의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뜨거운 부산 북값, 국민 대하는 태도, 폭행이 충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산 북값의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두 개의 영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먼저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 해명이 좀 아쉬웠어요. 시간을 줘야 해요. 아닙니까 시간을. 알겠습니다. 아 근데 10초 말고 그러면 1분을 드리면 업스테이지 해명이 되나요? 왜냐면 그거 진짜 저는 잠깐만요, 주주예요. 예, 알았어요. NHN 주주인데 이거랑 NHN 구분도 못 하시면서 무슨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이버나 주식 들지 말라고 하죠. 들지 말라고 하죠. 뭐야? 누가 손을 대요? 됐잖아요. 님, 네. 저 첫 번째 영상 저 무슨 영상인가요, 저거? 저 영상을 네. 찍은 분이 저도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뭐 이른바 뭐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유튜버입니다.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오빠 논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당 대표가 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었어야 되는데 이제 내려오지 말라고요. 네. 막 한번 엮여서 네. 얘기한 그 영상을 찍은 분도 저분이에요. 그래서 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하정우 후보가 알고 네.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저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본인의 지지자를, 그러니까 북구 주민을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폭행했다라고 네. 해서 하정우 후보가 SNS상을 통해서 뭐 공격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요, 하정우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제가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 그 영상을 이 처음의 영상을,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에게 업스테이지 주식 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냐라고 한 사람의 영상과 또 하정우 후보 측에서 이 그분이 폭행을 했다고 하는 영상 두 개를 다 봤거든요. 아, 다 보셨어요? 두 개 다 봤는데 네. 저 여성분이 그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영상을 찍어 올리는 그 유튜버에게 정말 쌍욕을 합니다. 아, 예, 차마 그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욕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요? 예, 네. 여성분이. 그러니까 왜 미세요? 밀치지 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거를 갖고 밀치지 말라고요 한 부분만 갖고 폭행을 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마타도하고 네거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후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니 오히려 피해자는 저 남성분이다. 네. 이런 식의 제보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이거는 정말 네거티브고 마타도어라고 생각합니다. 뭐 JH1님이 하정우 후보가 그래서 저 영상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김 의원님은 저 앞에 아까 그 또 할 때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NHN이랑 그 분리된 지가 언젠데요? 막 하는 그 내용이 있던데.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유권자한테? 짜증이 나니까 냈겠죠. 아, 유권자는 아닐 수도 있겠군요. 예, 유권자는 아니고 뭐 네. 그 한동훈 지지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이고 조회수 올리시는 분인데, 아. 그러니까 뭐 일단 근데 하정우, 주변-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면 네. 하정우 후보가 저기서 승질을 내면 안 되죠. 아, 뭐가 됐든 그게 요즘 좀 이제 잘못된 건가요? 유권자들이 네. 그러니까 뭐 후보가 참 힘들어요. 그러네요. 옛날에는 저런 거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네. 그 지역에서만 살짝 얘기가 나오다가 그 목격한 사람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다 보잖아요.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죠. 다 서로 캠프가 올리고 그래서 감정을 끝까지 절제하는 사람이 선거를 잘 치른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또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나요? 예, 지난번에 다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보는 순간 하도 달라붙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조금 쫓기는 듯한 그런 이제 뭐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오니까 조금 감정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히 했으면 좋겠다. 하정우 후보께 말씀드리고
뭐 한동훈 지지자 뭐 그거는 뭐 서로 이제 네. 뭐 얘기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일부의 얘기겠지만은 좀 과해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 지지자들이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뭐 열정적으로 뭐 열심히 사주고 거기 국부시장 가서 뭐 한동훈 지지 부탁하고 그런 건 좋은데 네. 예를 들면은 하정우나 박민식 후보 이렇게 뭐 아침에 출근길 인사하는데 그랬죠. 거의 주치 난동 부리듯이 아, 그래요?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무가내요. 그냥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나는 한동훈 지지자요 하지만은 누가 봐도 거기에는 그렇게 딱 보이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서로 좀 여기가 너무 과열됐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예. 그래서 네. 그 한동훈 후보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끼리 좀 뭐 소통도 하고 아. 그러나 봐요. 그래서 서로 자제하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 할 일만 하자. 그리고 시비를 걸어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다 피하자. 뭐 이런 식의 좀 서로 소통을 하는데 네. 아마 현장에서 뭐 직접 부딪히다 보면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보죠.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의도하진 않은 거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본인 후보 지지하는 데만 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지금 아까 하정우 후보 옆에 있던 그 선거 운동원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좀 말리긴 하는데 김준일 위원 얘기처럼 지금 좀 쫓긴 듯한 그런 좀 모습들이 보이는 근거가 뭔지 저희가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한번 싹 모아봤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치러졌던 지상파 3사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이 추세를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박민식 후보는 10% 중반대에 딱 갇혀 있고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네. 지금 그 소위 추세라고 하죠. 네. 여론조사의 추세. 정 의원님이 분석하시기로는 지금 여론조사의 추세, 막판에 공표 금지 기간까지 이어진 이 여론조사의 추세가 누구에게 좀 유리한 추세였나요? 사실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네. 한동훈 후보가 희망을 충분히 가질만 하죠. 아, 그런가요? 처음에 네. 뭐 한 달 보름 전쯤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가에 내려갔을 때 서울에 있는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이른바 친한계 평론가들을 제외하고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야, 그랬나요? 그 삼자 구도에서 그게 되냐?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래서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거는 정광재 대변인이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지.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어쨌든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낸 건 저는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가서 열심히 뭐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보는 거고 네. 3자 구도에서 치러진 한국 정치 네. 선거 사상 마지막 득표를 놓고 보면 마지막 여론조사보다 꼴찌 후보의 지지율은 항상 최종 득표율은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찍으면 안 될까봐. 예, 찍어도 안 될까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렇죠. 이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불가 기간 동안에 그러면 골든 크로스나 다른 역전이 일어난 전례가 있느냐? 한 번도 없었어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뭐 앞서가고 네. 이제 뭐 그랬죠. 역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그 골든 크로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이재명 후보. 네, 예. 블랙아웃 기간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2012년에 문재인 후보도 그 마찬가지예요. 전에? 예. 그러니까 이 블랙아웃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이 일반적인 여론 형성을 그 기간 안에 바꾸기는 어렵다 이거죠. 저는 저 여론조사와 거의 근사한 수치가 나올 건데 네. 박민식 후보의 득표율은 저거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다. 근데 박민식 후보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동탄 모델에서 봤을 때 그렇죠. 동탄. 한정민 후보가 17.8% 얻었거든요. 최종 득표율에서. 아까 저 여론조사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박민식 후보가 과연 15%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자, 뭐 우리 지성님
박민식 찍으면 박민식 당선됩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도 나와서 보고 계신데 김준일 후보가 또 나름 열심히 분석을 해온 데이터가 있으시다면서요. 저희가 방송 전에 뜨겁게 한번 토론을 벌여봤는데 후보는 아니고요. 예. 김준일 위원께서 예. 거의 후보야. 오늘 뭐 제 말실수가 거의 2연타로 터졌네요. 한 번 더 하면 진짜 사과 방송이겠는데. 그 아까 전에 우리 정광재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서울에 있는 정치평론가들은 다 안 될 거라고 했던 네. 그 정치평론가. 자, 예, 어쨌든 굉장히 이제 준비해 오신 그 데이터가 대체 뭔가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네. 어떤 내 바람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상황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뭐 누가 떨어져야 된다, 뭐 누가 붙어야 된다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렇죠.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드렸던 걸 말씀드리고 한동훈의 상승세가 무섭다. 무섭고 지금 막판에는 상당히 대세를 굳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걸리셨죠? 뭐가 걸리냐면은 네. 박민식도 얘기하고 하정우도 얘기해요. 네. 양쪽에서 다 얘기하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네. 그 보수 과표집이 있다. 보수가 더 많이 표집됐다. 네, 표집이 많이 됐다라는 거고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더 이쪽에 적극적으로 뭐 위장전입이든 응답한다. 뭐 이전을 했든 뭐 네. 5분 대기조가 있든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박민식 내가 과소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있는 걸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은 제가 데이터를 다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설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부산 전체의 이념적 성향과 부산 북갑의 이념적 성향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부산에서 네네. 전체적으로 진보가 뭐 30, 음. 중도가 30, 뭐 보수가 40 이렇게 나오면은 북갑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네. 지난번 대선에서 네. 이재명 김문수의 득표율이 부산 전체로 보면은 김문수가 51이었는데 부산 북갑에서는 50이 나왔고요. 오. 이재명이 부산 전체에서 40이었는데 부산 북갑에서는 41이 나왔어요. 오. 오히려 전재수 지역구기 때문에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더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건 오차범위 내라고 보고 네. 이념적 성향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중도예요, 진보에 보수하면 내가 평소에 나는 진보요 했던 사람은 진보라고 답하지. 그렇죠. 지지하는 정당을 오히려 바뀔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네. 같은 시기에 조사됐던 게 막판에 방금 뭐 보여주신 게 KBS, SBS, MBC, JTBC, 중앙일보 이게 부산 전체도 조사를 하고 부산 북갑도 따로 조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지율 그 이념 성향의 격차만 말씀드릴게요. KBS 같은 경우에는 네. 부산 북갑에서 내가 보수요하는 사람이 6.9%가 더 잡혔고요. 더 많이 잡혔다. 예, 네. 그러니까 다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네. 부산 북갑에서는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KBS는 6.9%, 네. SBS는 2.6%, MBC는 4.8%, JTBC는 8.8%가 더 잡혔습니다. 어쨌든 보수라고 말한 분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일보가 조사한 거는 9.8% 보수라고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거의 10%가 더 잡힌 거예요. 네. 부산 평균보다. 이 얘기는 뭐냐? 한동훈 표가 조금 과하게 잡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능성이. 예, 네. 저는 그냥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 이 벌어진 격차보다 여기에서 보면 한 4%에서 막 8%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거의 상쇄할 수도 있겠다. 초박빙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보니까. 이게 실제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있으신 분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응답하신 분들이 다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을 가능성,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거 여기는 붙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뭐 뻥튀기까지라고 하긴 없었지만 약간의 한동훈 지지율에 뻥튀기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자료가 저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로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제가 그 이거를 로데이터를 분석하신 건가요? 이거를 내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정말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로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한 땀 한 땀이 그러니까 분석하신. 부산은 800명이고 네. 부산 북갑은 500명이니까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환산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부산 전체의 JTBC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부산 전체 보수층은 37%인데 부산 북갑에는 45.8%예요. 내가 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잡혀요. 45%면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동훈 지지자가 과표집됐다라는 거는 경향성으로 봤을 때 부인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평론계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런 노력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김준일 위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고 네, 저도 정 의원님 보셨을 때는 저도 북값 여론조사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요. 들여다봤죠. 네. 뭐 비슷한 측면을 봤습니다. 저도 단순히 후보에 대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교차 분석해야 될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런 정치 성향과 또 하나는 꼭 물어보는 게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 그 후보들 간의 지지율 요걸 같이 분석해 보면 네. 어느 게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초 중순에 나왔었던 건데 SBS 입소스가 네. 여론조사한 걸 보면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4%, 국민의힘 33%예요. 아니 저는 부산 북갑의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제가 생각에 잘못된 표집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론조사에서 그 하정 후보가 44%를 얻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네, 나왔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었는데 비슷한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북갑의 정당 지지율이 붙어있는 수준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네. 거의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 그런데 붙어있는 여론조사 결과에서조차도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경향성은 있다. 하지만 오차범위 내긴 하죠. 그렇죠. 이게 4월 20일부터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네. 33개 여론조사 결과가 부산 북갑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뜨겁긴 뜨겁네요. 이틀에 한 번 정도 나온 거예요. 33개. 근데 이야. 5월 21일을 기점으로 네. 5월 21일 이전에는 다 오차범위 내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5월 21일을 기점으로 나왔던 10번의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지만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어쨌든 오차범위네. 네. 그래서 근데 박빙이라는 것은 저는 인정해요. 네. 왜냐하면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가진 사람들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조직표가 있는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격차가 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투표율이 65%가 된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높을수록 전체 전체 여론조사 민심이- 결과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낮아지면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적극 투표층에서 박빙이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근데 정말로 조금 더 한동훈 후보에게 긍정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뭐가 있나요? 알뜰폰이 지금 전국에서 1200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쓰나요?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20%가 알뜰폰을 쓰고 있거든요. 5명 중에 1명이네요. 네. 가상 번호로 이루어지는 그 3사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받아서 하는 거 그건 알뜰폰 유권자들의 애초에 심리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표집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 알뜰폰을 이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통신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60대 이상의 좀 고령층? 또는 20대, 30대 이 사회 초년생들 네. 이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20, 30대들은 최근에 보수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60대 이상은 또 보수층이 워낙 많은 거고 네. 그런 걸 놓고 보면 아까 지금 김주일 평론가 얘기한 마이너스 알파의 효과가 있는 거고 네. 제가 얘기한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상쇄한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또 자, 뭐 어디까지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500명 내지는 1000명 이 정도의 대표성이 사실 표본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구조사 같은 조금 더 표본이 많은 조사보다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튼 뜨겁긴 뜨겁네요. 그래서 그런지 부산 MBC에서 지난달 28일 TV 토론회를 했는데 둘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지금 저 보시면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나요? 대표였나요? 어쨌든 그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약간 깜짝 놀라게 좀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김 의원님 네. TV 토론 혹시 보셨어요? 저 좀 하정우 후보 선전했나요? 여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로는 못 보고 네. 그때 이제 계속 주요 일어나야 장면들. 돼서 네, 주요 네. 장면들만 이제 다 봤는데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 기대치가 좀 낮아서 그런지 네. 워낙 이제 잔실수가 많다 좀 많았죠. 보니까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 준비를 많이 했다. 근데 한동훈 후보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사진 가져오니까 네. 많이 준비하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저거를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인정하고. 예, 뭐 인정하고 저기 윤석열의 오른팔이었던 시절을 누가 뭐 그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갈라선 건 갈라선 거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냥 의연하게 딱 한마디 하는 게 저는 뭐 정현님 근데 그 사실 한동훈 후보도 뭐 전재수 후보가 나온 하정우 후보의 공보물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데 그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저 왼쪽에 있는 게 사실 지금 하정우 후보의 공보물이고 사전 투표도 전재수 후보랑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니 왜 당신 얼굴도 안 나오냐 이렇게 했던데 저거는 좀 잘 짚은 포인트인가요, 한 후보가? 일단 그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하는 사진을 보면서 네.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때 약간 웃었거든요. 아 웃으면서. 그게 정말로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좀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어이가 왜냐하면 없어서 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그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는 거, 정치적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그래서 저 사진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좀 어이없다라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는 하정우 후보는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진짜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잘 보여주려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전재수 후보에게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갖고 저도 보는 제가 좀 안쓰러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정치를 처음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색깔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정치를 할 테니 나를 뽑아달라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자꾸만 전재수 후보 얘기하니까 좀 피로감도 생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거는 짧게 그러니까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를 강조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전재수 후보 지역구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재수 부산시장 되는데 지금 18개의 민주당 한 명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지 같이 전재수 도와주면서 부산도 같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도와주이소.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전재수 뭐 그림은 이제 상징적인 거고 지금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과거에 내가 보수 성향이지만은 전재수에게 표를 줬던 사람이 한 1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의 표를 이제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제가 보기엔. 자,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엔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이른바 지방선거는 줄투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선거 가서 7장 이번에 그 북갑은 7장 받습니다. 맨 처음에 부산시장 뽑는데 전재수를 딱 찍었어요. 민주당 전재수를. 근데 그 후에 국회의원 선거 뽑을 때 민주당 하정우가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으로 가야 되는데 관성적으로 그 민주당 또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줄투표 성향을 한동훈 후보로서는 끊어내지 않고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또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전재수와 하정우를 자꾸만 끊어내려는 뭐 열기를 좀 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 줄투표 성향이 과연 얼마나 마지막에 작동을 할 것인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북갑만 놓고 보면 북갑에서 전재수를 부산시장으로 뽑겠다고 한 사람이 50% 대략 넘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근데 하정우 후보는 그 30% 중후반에 갇혀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 줄투표를 끊어낸 상태로 여론조사는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투표장에 갔을 때 그 줄투표가 현실화되면 또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지금 뭐 부산 북갑에 있는 자원봉사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카밀라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시면서 지금 뭐 하정우 후보든 박민식 후보든 자원봉사자들 열심히 다 많이 풀어놨습니다. 뭐 이렇게 또 호소를 하셨는데 뭐 지금 정말 선거가 뜨겁긴 뜨거운가 봐요.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딱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폄훼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거고
제가 보기엔 진짜 여기 초박빙이에요. 초박빙. 예,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시는 후보 있으면 그 후보에 해가 안 되게 행동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투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이번에 투표 꼭 나가셔야 돼요. 이거에 몇 표 차로 제가 보기엔 당락 갈릴 수도 있어요. 진짜 아, 몇 표 표 차로. 차. 예.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세표 있잖아요. 전설의 문세표. 있죠. 정말 그 정도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방송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동훈 후보 측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에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나가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반드시. 지금 뭐 여론조사가 조금 좋게 나오니까 나 안 나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순간 한동훈 후보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찍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하셔야지. 네. 안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임해야지. 하정우 후보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하튼 본인이 나가서 투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생각 갖고 투표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언급했던 모든 여론조사 결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